다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비자가 필요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 우리 한국인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 여권의 힘과 한국인들의 신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에 직접 와서 살아본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하면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귀화한 이후 이 한국 여권의 힘을 제대로 실감했다는 인도 귀화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인도 친구와 해외여행을 갔다가 국적 때문에 혼자만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태어나 이제는 한국인이 된 쿠시예요. 인도어로 쿠시는 기쁨과 행복을 의미해요. 인도는 인구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지만 한국처럼 경제가 많이 발전한 건 아니에요. 물론 큰 나라인 여느 나라들처럼 다방면으로 경제 발전의 내재성을 가지고 있긴 하죠. 관광지도 있고 배낭여행객들에게 인기지만 사실 인프라 부족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에 살기 힘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좀 더 발전된 도시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꿈꾸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접한 한국 문화에 빠져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끌기 전부터 전 한국을 알았거든요. 제가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난 후였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걸 즐기는 전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것도 안전을 위협받는 게 아니라 안전을 보장받고 저 같은 여자들도 밤늦게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진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다였지만 밤문화를 알고 난 후 전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했어요. 제 고향은 인도의 작은 도시지만 저는 대학까지 갈 수 있었고 덕분에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했어요. 인도는 다양한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다문화 국가예요. 힌디어와 영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지만 다른 여러 언어도 함께 쓰고 있죠. 인도 학교에서 쓰는 언어의 특성상 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는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덕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지내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영어로도 편히 소통이 가능한 나라여서 좋았지만 점점 한국을 이해하게 되고 싶어지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어요. 한국에 머물며 한국인들과 일하고 살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건 영어였지만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만큼 한국어를 더욱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인들과 소통하는 게 익숙해지고 수월해지면서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은 매우 편안하고 즐거웠거든요.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영어 강사가 아닌 한국어를 구사하는 업무를 맡고 싶을 정도였어요. 새로운 시야와 가능성을 찾으며 저에 대한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영어를 비롯한 힌디어와 한국어 3개 국어를 한다고 해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영어와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자격시험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전 결국 노력 끝에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해외 파트 분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꿈꿔왔던 한국의 밤문화는 생각보다 화려하고 안전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걷기만 해도 하루의 피로가 싹 씻기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근 후 개인 시간에도 업무의 연장으로 회식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한국에 특별히 아는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퇴근 후 혼자 노는 데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식이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참여하며 동료들과 즐기는 술자리가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노래방은 신세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가수라고 생각될 만큼 각자 잘 부르는 노래가 한 곡은 꼭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당혹스럽고 쭈뼛쭈뼛 박자를 놓치거나 올라가지 않는 고음을 내느라 목청이 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젠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방탄소년단의 웬만한 노래는 부를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회생활과 밤문화 그 어느 것도 추억으로 남기기 싫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적응해버려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건 꿈꿀 수 없었어요. 특히 제가 3개 국어를 한다는 건 상당한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전 한국에 몇 년간 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결국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았기에 더 노력해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도전 끝에 결국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며 한국 문화와 사회를 더 많이 이해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죠.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한국인으로의 자부심과 긍지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저는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항상 웃으며 담당 업무를 했던 저의 모습을 동료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팀 내 모범사원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우수사원으로 뽑혔을 때 느낌은 진짜 뿌듯했어요. 진짜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저를 외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직장 동료로 바라보며 성과 하나로 저를 평가했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죠.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직장 동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겉도는 느낌으로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한국 생활은 여전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하튼 그때 부상으로 세부 3박 4일 여행권을 받게 되었어요. 여행에 필요한 숙박과 비행기표 모두 지원받았고 휴가도 주어졌기에 전 마다할 이유 없이 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팀 내 동료 몇몇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았어요. 비행기 시간표도 정해져 있어서 공항에서 시간을 정해 만난 후 탑승하기로 했죠. 인도를 떠나 첫 해외에 온 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느낌으로 떠나는 세부행이 너무나 설레었어요. 아직 한국 내에서도 여행을 온전히 다녀본 적 없었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생활하고 앞으로 살 미래를 그리느라 다른 데 눈 돌릴 여유가 없었죠. 그런 저를 인정해주고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준 회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세부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따뜻한 태양은 제 몸을 포근하게 감쌌고 맑은 바다는 아주 투명해서 보고만 있어도 너무 황홀했어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는 걸 실감할 정도로 저렴한 물가는 무엇을 사 먹어도 더 맛있게 느껴지게 만들었죠. 세부는 다양한 관광지와 자연 경관이 훌륭해 3박 4일로 돌아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음식도 기억에 남아요. 망고는 싱싱해서 하루 한 개 이상은 꼭 먹었던 것 같아요. 코코넛 주스도 제가 인도에서 먹었던 맛과 달라 놀랐어요. 필리핀 전통 음식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음식들도 많았어요. 간단하게 보이는 음식들은 대부분 맛있었고 가격도 저렴해서 항상 배부르게 먹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세부의 3박 4일의 여행은 금세 마무리되었어요. 아쉬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했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 또다시 동남아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명소들도 가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제 앞으로 내가 살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처럼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많은 돈이나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일상에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저의 일상을 궁금해했죠. 전 저의 근황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한국 회사에서 인정받아 우수사원이 되었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답니다. 무엇보다 보상으로 해외여행을 갔고 세부에서의 자연, 경관과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러 오고 싶은데 그렇게 좋았다는 세부에서 만나는 건 어떤지 물었습니다. 세부라면 3박 4일의 일정으로 휴식도 취하고 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어요. 전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다시 한번 휴가를 떠나고 싶은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세부에 여운이 남아있었고 한국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한 그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세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친구는 혹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저에게 물었어요. 전 별다른 게 없다고 전했죠. 입국 절차도 간단하고 서툴지만 영어로 소통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지내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세부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죠. 제가 먼저 도착해 친구를 맞이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한번 다녀왔으니 여유있게 친구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친구가 탄 비행기가 세부에 곧 도착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입국 장소로 갔습니다. 1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친구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출발할 때 연락했고 도착해서 입국 장소를 나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위치도 설명해줬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음 비행기를 탔을까 싶어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다음 비행기가 도착했지만 역시 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친구는 보이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거든요. 무턱대고 공항에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전 세부 여행을 혼자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도 휴가를 내고 갔기 때문이에요. 비행기표와 숙소 가이드 비용 등 지불한 돈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둘이 보내기로 했던 일정을 혼자 소화하면서 친구에 대한 걱정은 더 커졌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 혼자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반갑게 받는 친구 목소리를 듣자 안도감이 들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묻기 전에 저 때문에 세부 여행을 못했다며 다소 원망 섞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세부로 오지 않았던 게 아니었죠. 다행히 무슨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 입국을 못했던 거였어요. 저는 비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크게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비자가 필요하다니 전혀 듣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세부의 비행기표를 끊고 별도로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쳐서 이해할 수 없었죠. 무언가 친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에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준다고 끊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 같이 세부에 여행 갔던 동료 직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동료 직원 자리로 갔습니다. 분명 세부 입국할 때 별도로 거친 과정이 없는데 제 인도 친구는 세부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해 다시 인도로 돌아가야 했다고 전했죠. 이해할 수 없다고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있냐고 직장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이래요. 저는 친구가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유라는 게 터무니없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한국인은 세부를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의 별도의 비자 발급 과정 없이 입국이 가능했어요. 저 역시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에 제 여권에도 한국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별다른 과정 없이도 비행기표만 끊으면 세부에 입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그 사실을 모른 채 세부는 입국 과정도 수월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자연과 음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만 알린 셈이죠. 전 친구에게 미안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친구의 시간과 돈을 버리게 만들었으니까요. 한편으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걸 입증하면 대우받으며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요. 조만간 친구가 세부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면 제가 여행 경비를 대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물론 얼마 전에도 다녀와서 당장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명의 여행 경비를 저축하려면 몇 달은 필요하니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인으로서 세부를 방문했던 이 인도 귀화 여성은 세부에 입국하는 절차가 아주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친구에게도 함께 세부에 가자며 약속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간과하고 있던 한 가지는 그녀의 친구는 그녀와 달리 한국 국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인도 국적만으로는 세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그녀의 친구는 눈물을 머금고 공항에서 자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가 쌓아올린 신뢰와 국력 덕분이겠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영원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